안녕하세요. 나미입니다. 여기에 와주셔서 정말 기뻐요. 채널 구독하시고 곧 시작될 이야기를 저와 함께 들어주세요. 다른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이 끊임없이 다투는 동안 저는 며느리와 함께 손을 잡고 순진한 척하는 악녀들을 물리치고 아무도 그녀를 괴롭히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위로하기 위해 명품 보석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돈도 있고 미모도 있고 경력도 있고 게다가 저처럼 사랑스러운 시어머니까지 있다면 남편이 어디를 가든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저는 순식간에 거만하고 까다로운 재벌가 사모님에서 황금 능력치를 지닌 국민 시어머니로 변신했습니다. 저희 이야기는 평범한 재벌가 시어머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저와 제 며느리가 함께 적응하고 싸우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현대 사회에서 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의 진정한 본질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혈연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존중 그리고 서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리얼리티 쇼는 제가 교통사고를 겪은 후 시작되었습니다. 일어나 보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정신은 맑았지만 몸은 예전처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재벌가 사모님 허정아는 온데간데없고 저는 엉뚱한 리얼리티 쇼에 출연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제가 대학 시절에 철천지원수와 결혼했고 심지어 그에게 쓸모없는 아들까지 낳아주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전에 저는 이런 비극을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 원하는 밤보다 더 깊었죠. 둘째 날 촬영 아침 저는 정오가 되어서야 일어났습니다. 저는 절뚝거리며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제 며느리이자 젊은 영화배우인 김민서가 저를 부축하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고집스럽게 혼자 힘으로 내려왔습니다. 필요 없어. 난 아직 젊어. 김민서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영원히 18살이세요. 라이브 댓글 창은 끊임없이 폭주했고 조롱으로 가득했습니다. 맙서사 또 시작이네. 이 시어머니는 여전하네. 접촉사고는 괜찮지만 다리가 절뚝거릴 정도로 다쳐서 응급실까지 간 건 정말 할 말이 없네. 무슨 연극이야. 왜 그렇게 중요한 척해? 헛소리. 푹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수십 년은 더 늙어버린 걸 발견하면 누가 얼굴이 굳지 않겠어요. 저는 교통사고를 겪어서 걷는 게 좀 불편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제가 대학 시절에 철천지원수와 결혼했고 그에게 쓸모없는 아들까지 낳아주었고 스스로는 슬픈 아내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제가 예전에 비극이라고 여겼던 일이었습니다. 이제 제 마음속 원하는 밤보다 더 짙었습니다. 점심 뭐 먹을래? 제가 무사히 바닥에 내려오자 김민서는 안심하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랑 저만 식사할 거예요. 제가 요리 3가지에 국 1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녀는 재빨리 입을 다물고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 사이 댓글창에는 또 다른 비아냥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까지 자고 일어났네. 이 프로그램은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같이 하는 건데. 민서 혼자 다 했는데 저렇게 불평할 수가 있나? 지난번 촬영 때 기억 안 나? 저 아줌마가 한정판 요리 먹겠다고 고집 부려서 민서는 5시간 동안 굶어야 했잖아. 첫 회부터 저희 이미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연예계 유명인 5쌍의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다루는 최초의 리얼리티 쇼였습니다. 거기에는 한물간 2군 스타와 며느리에게 아무 가치도 없다고 비난하는 시어머니 재벌가의 시집온 대만 MC와 남아선호 사상이 강한 시어머니, 바쁜 스케줄을 가진 인기 여배우와 손주를 간절히 원하는 시어머니, 그리고 해외에서 돌아온 작곡가와 재벌가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작곡가 임수미는 제 며느리 김민서의 가장 큰 라이벌이었고 동시에 제 쓸모없는 아들 박서준의 전 여자친구였습니다.
그녀와 함께 온 시어머니 김미나 씨는 대학 시절 제 남편을 쫓아다녔던 사람이었죠. 그들은 마치 진짜 시어머니와 며느리처럼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며 자연스럽고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저와 김민서와는 완전히 대조적인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첫 회 방송에서 다른 사람들은 방송을 의식하고 자제했지만 저는 제 성격대로 행동했습니다. 비록 김민서가 거의 1년 동안 연예계에서 은퇴했지만 영화배우의 영향력과 팬덤은 쉽게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회에서 가장 거센 비난을 받은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그날 점심 저는 김민서가 떠다 준 국그릇을 들고 그녀의 기대에 찬 눈빛을 받으며 한 모금 마신 후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요리하지 마. 댓글창은 즉시 폭발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저 아줌마가 민서를 비난할 자격이나 있나? 잘하면 직접 해보시지. 정말 프로그램에 나와서 즐기려고만 생각하는 건가? 김미나 아줌마는 임수미가 요리를 잘한다고 칭찬했는데 임수미는 칼을 잡을 줄도 모르고 피아노만 칠 줄 아는 애잖아. 김민서의 얼굴에 실망한 기색이 스치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입맛에 안 맞으세요? 제가 어머니가 좋아하는 식당에 전화해서 시킬까요? 저는 직접 대답하지 않고 은행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 식당의 셰프를 바로 부르라고 했습니다. 제 며느리는 힘들게 요리할 필요 없단다. 다시 한번 댓글 창이 폭발했습니다. 저 아줌마 또 민서를 5시간 동안 굶길 건가? 잠깐만. 저게 뭐야? 눈이 부시네. 내가 잘못 본 건가? 저거 초재벌들만 쓴다는 그 카드 아니야? 이게 진짜라고. 김민서는 어리둥절해했습니다. 그럼 이 요리들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주 맛있어 고생했구나. 뭐든지 사고 싶으면 이 카드를 쓰렴. 즉시 허사모님 블랙카드로 셰프 소환내 며느리는 요리할 필요 없어 원하는 건 뭐든지 긁어 같은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랐습니다. 프로그램이 생방송으로 진행되어 효과는 더욱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와 며느리 커플에게 주어진 임무는 함께 쇼핑을 하며 유대감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이 쇼의 매력은 시청자들이 연예인과 재벌 시어머니가 함께 사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시어머니가 갑작스러운 비처럼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차피 할 일도 없었고 산책 삼아 가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의도된 것이었을까요? 백화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임수미와 김미나 씨를 만났습니다. 카메라와 시청자들이 즉시 그들을 에워쌌습니다. 군중은 임수미가 백화점 로비에서 피아노 연주를 하는 것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인을 요청하고 어떤 사람은 사진을 찍기 위해 서로를 가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김미나 씨는 자랑스럽게 박수를 쳤습니다. 이상적인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모습 같았죠. 정말 가짜 연기도 그럴듯하게 하네. 학창 시절 누가 악기를 연주하는 여자를 가장 싫어했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 허세 부린다고 했는지 모르겠네. 임수미가 연주를 마치자 백화점 전체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말을 걸 생각이 없었는데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저에게 달려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모 여기 계셨네요. 종이 오빠가 이모가 사고 났다고 했는데 아직 못 찾아뵀네요. 옆에 서 있던 김민서는 눈을 살짝 내리깔았습니다. 임수미의 말은 제 쓸모없는 아들 서준이 아직 그녀와 연락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살짝 손을 흔들었고 2명의 건장한 경호원이 즉시 앞으로 나와 제 앞을 철벽처럼 막고 임수미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누구시죠? 그녀는 멈칫하며 놀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모, 저 못 알아보시겠어요? 저 임수미예요. 예전에 서준 오빠가 이모한테 인사시켜줬잖아요. 김민서는 다시 한번 마음이 아팠습니다. 박서준이 진작에 그녀를 집에 데려와 인사시켰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저는 눈썹을 치켜올리고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별 시시한 친구들이 한둘이 아니었어. 서준이가 집에 데려온 불량배들은 많았지. 파티를 열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초대했는데. 내가 그걸 다 기억해야 하나. 임수미는 즉시 당황했고 얼굴은 평정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이 쇼의 착한 며느리 이미지를 구축하고 저처럼 까다롭고 현재 며느리를 싫어하는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 나온 것 아니었나요? 사실 저는 서준 오빠의 전 여자친구예요. 유학 때문에 잠시 헤어져야 했어요. 라이브 채널의 시청자들은 즉시 폭발했습니다. 맙서사 진짜 드라마네. 영화배우 김민서의 라이벌이 임수미였다고. 두 사람이 같은 시어머니 며느리 프로그램에 출연한다고. 이걸 보니 이전 여자친구가 아직도 박서준이랑 얽혀있는 게 분명하네. 김민서가 그 남자 때문에 은퇴한 건 아니겠지? 임수미는 까다로운 허정아 아줌마도 아는 것 같고 혹시 진작부터 며느리로 점 찍어 둔 거 아냐? 민서가 저렇게 참는 것도 당연하네.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네.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 이제 기억나네. 내가 고등학교 때 박서준한테 차 사달라고 집 사달라고 하고 유학 자금으로 100만 달러를 뜯어내려던 임수미였구나. 제 정신은 20살로 돌아갔지만 기억은 절대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녹차 같은 수법에 익숙했습니다. 김민아 씨는 저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관자놀이의 핏줄이 살짝 튀어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저의 이 자세는 제가 20살 때 재벌가 사모님들을 모두 긴장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모습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덤볐던 사람들은 모두 맛을 봤기 때문이죠. 저는 임수미를 훑어보고 차가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너 아직도 박서준이랑 연락하니? 그리고 저는 제 핸드백을 김민서에게 건넸습니다. 엄마 좀 들어줄래? 김민서는 당황하며 얼굴이 변했습니다. 어머니 사람 때리시면 안 돼요. 저는 태연하게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걱정 마. 그녀는 안심했지만 곧 이어지는 제 말을 듣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엄마는 그냥 쟤의 뻔뻔한 가죽을 벗기려고 하는 것뿐이야. 김민서는 완전히 얼어붙었고 시청자들은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소화하기 어려운 정보들이 너무 많았죠. 영화배우 김민서의 남편이 임수미의 전 남자친구였고 심지어 가족에게 인사까지 시켰다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정말 시청자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드라마네. 저 두 모녀는 좋은 사람이 아닌 게 분명해. 그리고 다음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임수미가 고등학교 때부터 차집 유학 자금까지 요구했다니. 그녀가 항상 청순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예술가 이미지를 구축한 거 아니었어. 정말 사람은 것만 봐서는 알 수 없네. 라이브 댓글은 다시 폭주했습니다. 허, 이모 진짜 대단하다. 생방송 프로그램은 대본이 없는 게 분명해. 말해 뭐해 이 재벌가 시어머니들이 누가 대본대로 연기하겠어. 허, 이모 진짜 멋지지 않나? 민서는 원래 대여주인데 시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순한 양이 되다니. 허, 이모는 심지어 가죽을 벗기겠다고 협박까지 했는데 민서는 그녀를 말려야 했네. 저는 허 이모가 며느리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느꼈습니다. 밥은 셰프를 데려와서 해주고 라이벌은 며느리가 나설 필요도 없이 직접 나서서 싸워주네.
어딘가에 임수미의 팬들이 그녀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의견은 끓어오르는 댓글 바다에 금방 묻혀버렸습니다. 결국 임수미는 갓 귀국한 음악가일 뿐이었고 약간의 명성으로 유명해졌을 뿐 거대한 여론의 파도에 맞설 만큼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김민서는 진정한 영화배우였죠. 젊은 나이에도 일찍 데뷔했고 충성스러운 팬덤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녀와 싸울 수 있겠어요? 임수미는 대중 앞에서 스캔들이 폭로되자 이가 갈릴 정도로 이를 악물었지만 표정은 굳게 유지해야 했고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안 그랬어요, 이모. 정말 아니에요. 서준 오빠가 주려고 했지만 제가 다 거절했어요. 유학 자금은 전부 제가 직접 벌었어요. 그녀는 이 순간 약하고 강인한 하얀 꽃과 같았고 결코 권력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듯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가짜 명품을 특별히 꺾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입술을 비죽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너 정말 고결하구나. 정말 재주도 많고. 고등학생인데도 성립극장에서 콘서트를 열어주네. 불국사도 그들만큼 자비롭지 않았을 거야. 그 공연들 전부 박서준이 홀을 빌려준 거 아니었니? 내가 그의 돈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알고 보니 내 돈을 가져갔구나. 제 은행 카드를 생각하니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반드시 그 불효자 아들의 카드를 정지시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에 임수미는 정말 눈물을 흘렸고 더 이상 연기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프로듀서는 얼어붙은 분위기를 보고 김미나 씨에게 달려가 그녀의 대본을 상기시켰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를 사랑하는 역할이에요. 지금 나서서 임수미 편을 들어주셔야 할 때예요. 여론이 어머니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거 안 보이세요? 김미나 씨는 꿀꺽 침을 삼켰습니다. 예전처럼 수년간의 논쟁으로 단련된 일이었다면 한판 싸워볼 만했겠지만 지금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사나운 허정아 씨 앞에서 그저 조용히 물러서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민서야, 이 사람 연기에 몇 점 줄래? 김민서는 갑자기 불려진 이름에 놀랐습니다. 아, 곧 영화제 심사위원이 될 거잖아. 미리 연습해 보렴. 그녀는 제 의도를 파악하고 비에 시든 꽃처럼 울고 있는 임수미를 곁눈질로 훑어보았습니다. 감정은 진실한 것 같아요. 연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래 댓글 창의 시청자들은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하하하, 국제영화제 심사위원이 직접 인증했네. 최고다. 이렇게 생생한 공개 처형은 베이징 영화대학 교재에 실어야 해. 기술은 없고 감정만 있네. 이 언니의 자연스러운 연기는 우리 민서도 감탄했네. 이대로 가다간 허 이모가 이모보다 더 유명해지겠어요. 김미나 씨는 이 말을 듣고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얼음 상태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임수미는 그녀의 며느리로 알려져 있었고 아무리 나빠도 남이 비난할 차례는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 문제는 임수미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허정아 씨 아들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김미나 씨의 승부욕이 타올랐습니다. 그녀는 임수미의 손을 잡고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저런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 없어. 그녀가 자기 아들을 통제하지 못한 게 우리 며느리랑 무슨 상관이야. 슬퍼하지 마. 엄마가 신상 가방 하나 사줄게. 저는 살짝 곁눈질하며 비꼬았습니다. 그렇게 아끼면 왜 아들한테 걔랑 결혼하라고 안 해? 김미나 씨는 무심코 내뱉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떻게 그런. 임수미는 얼어붙었습니다. 촬영장 전체가 경악했고 주변에서는 놀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그녀가 계속 말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예상대로 강한 적은 두렵지 않고 김미나 씨는 재빨리 수습하려고 했습니다. 방해하지 마. 너랑 김민서 사이가 안 좋잖아.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이간질 시키려고 해.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를 아끼면서 왜 프로그램에 나올 때 자기 친며느리 대신 다른 사람을 데려왔어? 김미나 씨는 할 말을 잃었고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설마 시어머니 며느리 쇼에 나오면서 친며느리를 안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겠어? 그리고 저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당신 며느리가 재혼했다는데 혹시 당신 아들한테 아무도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겠지? 김미나 씨는 얼굴이 빨개져 소리쳤습니다. 당신 아들은 뭐 다른가?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 나쁜 놈 맞아요. 그런데 뭐 어때? 그 솔직한 고백에 촬영장 전체가 놀랐습니다. 맙서사 허 이모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명중이네. 입이 칼날 같아. 속 시원하다. 두 모녀가 말문이 막혔네. 말 한마디 못하네. 노년의 모든 피로와 억울함이 사라졌다. 기분이 좋아진 저는 명품 매장으로 직진했습니다. 김민서는 뒤에서 가방을 들고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가세요. 아직 다리가 완전히 낫지 않으셨잖아요. 하허진우는 다리가 절뚝거려도 정신은 절대 꺾이지 않아. 명품 매장에서 우리는 또 다른 프로그램 출연자 모녀를 만났습니다. 대만 MC 유미와 남아선호 사상으로 유명한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이 가방 우리 연니한테 잘 어울리겠어요. 연니한테 하나 사주세요. 유미가 말한 언니는 그녀의 큰딸이었습니다. 30도 안 된 나이에 유미는 이미 두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차갑게 두 번 코웃음을 쳤고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2회차 촬영인데 아무도 착한 척할 필요가 없었죠. 유미가 가방을 사달라고 애교를 부리자 시어머니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린애가 무슨 가방이야, 결국 사줘도 내가 쓸 거 아니니. 유미는 조금 움찔했지만 카메라 앞에서는 계속 허세를 부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만 사주세요, 어머니. 이거 신상이에요. 대만에서는 못 구해요. 제발요, 어머니. 그 애교 넘치는 목소리와 아름다운 얼굴을 보니 정말 보기 좋고 듣기 좋았습니다. 저는 제 옆에 있는 김민서를 돌아보았습니다. 와, 내 옆에도 미인이 있네. 스크린의 미인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아름다워. 전혀 뒤처지지 않아.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너는 왜 나한테 애교 안 부려? 김민서는 굳어버렸습니다. 애교요. 저는 턱을 치켜들고 기세 좋게 말했습니다. 지혜 좀 봐, 얼마나 사랑스러운 목소리야. 연니한테 애교 한번 부려봐, 언니가 가방 사줄게. 김민서는 즉시 돌이 되었습니다. 댓글창은 폭발했습니다. 아, 민서야, 애교 부려줘. 제발 애교 부려줘. 오늘 스윗한 혜택은 허 이모가 쏜다. 김민서는 귓볼이 빨개진 채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역할이 틀렸어요. 언니라뇨. 언니는 무슨 언니야? 내 시어머니는 아직 젊어 보여. 그녀는 왜 이 무뚝뚝한 시어머니가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달라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마치 상사와 업무 보고를 하는 것처럼 극심한 압박감을 느꼈는데 지금은 마치 자신을 놀리는 것 같았습니다. 김민서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동안 유미 일행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민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위기를 넘길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유미는 부드러운 몸짓과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대륙에서도 유명한 최고의 MC가 될 수 있었나 봅니다. 이모 민서 씨 가방 보러 오셨어요. 마치 천상의 음악을 듣는 것 같았죠. 누가 작은 천사에게 무뚝뚝하게 대할 수 있겠어요? 저는 누구에게도 무뚝뚝하게 대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마음에 드는 거 있어? 내가 사줄게. 댓글창 이모 또 돈지랄 시작이네. 그냥 마음에 드는 한마디에. 이거 명품이야. 진열된 가방들 다 기본 라인이 아니라고. 수십만에서 수백만 위안까지 하는 것도 있어. 이모 진짜 유미가 제일 비싼 거 고를까 봐 안 무섭나. 유미는 작은 이익을 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달콤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모 좋은 마음은 감사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직접 살 수 있어요. 너무 귀엽다. 나 좀 살려줘. 이 사랑스러운 아가씨에게 반했어. 유미의 시어머니는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자신의 며느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사주지 못한 가방을 다른 사람이 사준다면 얼마나 비교당하고 보기 흉하게 보이겠어요. 그냥 가방 하나일 뿐인데 누가 못 사주겠어. 어머니 고맙습니다. 우리 언니도 엄마한테 많이 고마워할 거예요. 너무 달콤해. 언제쯤 나도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가씨의 애교를 받을 수 있을까? 저는 유미에게 시선을 고정했고 김민서의 표정이 얼마나 미묘해졌는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댓글 창민서 지금 꼭 밥통에서 곰팡이를 발견했을 때의 표정인데. 혹시 민서 질투하는 거 아냐? 알고 보니 이모는 달콤한 여자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예전에 민서랑 이모 사이가 안 좋다는 소문이 돌았나 보네. 민서가 이모랑 관계가 안 좋다고 보이나요? 저는 유미의 꿀 같은 목소리에 빠져 있었는데 갑자기 소매가 살짝 당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저도 가방 하나 사주세요. 제발요 제발요. 팬들은 즉시 폭발했습니다. 우리 민서가 이모한테 애교 부린다. 누가 나한테 왜 우리 언니가 애교 부리면 이렇게 귀여운지 말해줘. 오늘 두 팬덤 모두 대박 났네. 민서 팬들도 스윗걸 팬들도 모두 설날이네. 이모는 내 종교야. 저는 손을 흔들어 직원에게 모든 신상 가방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대충 훑어본 후 저는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못생긴 몇몇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현란한 색깔과 기괴한 디자인의 가방들이었죠. 이모의 미적 감각은 좀 이해하기 어렵네. 저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걸 산다고. 재벌들의 세계는 정말 이해할 수 없어. 저는 태연하게 디저트를 즐기면서 직원이 가져온 물을 마셨습니다. 저것들 빼고 다 포장해줘. 시청자들은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모는 역시 이모야.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 족발이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 나는 그녀가 곧 대박을 칠 줄 알았어. 김민서조차 놀라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살 필요 없어요, 어머니. 하나면 충분해요. 직원은 즉시 아이패드를 건네며 제가 더 고르도록 했습니다. 저는 별 관심 없다는 듯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가방만 넣는 방을 하나 만들어줄게. 박서준이 너한테 별로 못 사준 것 같아서. 매 시즌마다 모든 신상이 바로 집으로 배달될 거야. 바쁘면 그냥 사진 보고 가져오라고 하면 돼. 저는 눈썹을 치켜 올리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방이 많다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나?
김민서는 얼굴이 빨개져서 즉시 그 자리에서 애교를 부렸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시청자들은 계속 폭발했습니다. 맙서사 저 아줌마 갑자기 18살처럼 젊어졌네. 누가 아줌마래. 언니지. 고등학생 같아 보여. 한국 드라마 재벌은 현실에 비하면 너무 순하네. 이모는 도대체 얼마나 부자인 거야? 부자면 뭐? 결국 남자 돈 아니야.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이모는 남편 성씨 박씨를 안 쓰고 자기 성씨 허씨를 쓰잖아. 왜냐하면 모든 돈은 그녀가 직접 벌었기 때문이야. 이모 할머니가 재벌계에서 유명했던 사람이라는 얘기 아직 못 들었어. 지금은 조용히 살아서 유명하지 않은 것뿐이야. 아빠 덕분이라는데 결국 남자 돈이잖아. 미안하지만 이모 엄마도 사업가였고 아빠랑 동등한 위치에 있었어. 단 하루 만에 저의 이미지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 유미는 계산을 마친 후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에 나오지 마. 집에서 임신 준비나 잘해. 돈은 벌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많이 쓰냐. 지금 너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손자를 낳는 거야. 김민서는 남편 때문에 은퇴까지 했는데 내가 그 사람보다 잘났어. 사람이 있는 곳에는 비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들의 거리는 멀지 않았고 저는 그들의 말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유미의 시어머니는 우리가 너무 많은 가방을 사서 이미 기분이 상해 있었는데 방송에서 비교까지 당하니 더욱 인색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사소한 계산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설령 안다고 해도 저는 다른 사람의 의견 때문에 제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소비 수준을 낮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평생 불가능하죠. 김민서의 이름을 불렀으니 계속 침묵하는 것은 무례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유미의 시어머니가 비교하는 내용도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김민서가 남자 때문에 기꺼이 경력을 포기한 순정파처럼 말하고 있었지요. 김민서는 미소 지으며 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모 지난 1년 동안 저는 영화대학에서 연출을 공부했어요. 아직 돈은 못 벌었지만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녀는 그동안 은퇴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답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프로그램에서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 선언은 지난 1년 동안의 모든 소문을 깨뜨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재벌가에 시집가서 이상적인 삶을 이뤘다고 말했고 어떤 사람들은 남편을 잡기 위해 임신에 집중하고 있다고 소문냈습니다. 심지어 어떤 악의적인 사람들은 그녀가 상처를 받고 우울증에 걸렸다고 말하기도 했지요. 아무도 그녀가 절정의 경력을 잠시 멈추고 공부하고 성장하기 위해 학교에 갔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유미의 시어머니는 얼굴이 굳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안 낳아도 나중에는 낳아야 해. 집에 대를 이을 아들이 없으면 재산을 누가 물려받아. 그녀는 비꼬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모도 며느리한테 빨리 임신 준비하라고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아니면 딸만 낳아서 결국 대를 이을 아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 말은 유미를 겨냥한 것이었죠. 아무리 사랑스러운 여자라도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서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로 옆에 있는데 이 주제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아들을 좋아한다면 어쩌지? 시어머니에게는 딸이 없는데. 제 주변에는 직원들이 에워싸고 있었고 그들의 서비스 태도는 대한항공과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재산을 아들을 통해서만 물려받을 수 있다면 자신의 재산이 충분히 많지 않은 건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유미의 시어머니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이모 재산도 아들한테 물려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헛소리. 난 아들 하나밖에 못 낳았어. 그 녀석이 쓸모없는 놈이면 나보고 어쩌라고. 우리 부모님 재산은 전부 나한테 주셨어. 그분들은 모두 당원이었고 남아선호 사상이 뭔지 모르셨지. 당신 집안은 무슨 왕좌라도 물려줘야 하나 보네. 아들이 아니면 안 되게. 그럼 이만. 단 하루 만에 저의 이미지는 역전되었고 프로그램 시청률은 폭등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박서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내 카드 왜 다 정지됐어?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무 부자라서. 이제 뭘로 물건 사? 돈으로 사야지. 카드가 정지됐는데. 그건 엄마 돈이었어. 내가 직접 벌어서 써. 박서준은 전화를 끊은 후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허탈해했습니다. 김민서는 옆에서 저를 측은하게 바라보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고 이후로 철천지원수를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젠장 결혼해서 아들까지 낳았는데 아직도 나한테 시비 걸고 싶어 하네. 아내가 사고 났는데 얼굴 한번 보러 오지도 않고. 아빠는요? 엄마 잊었어요. 아빠 아직 병원에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내가 남주가 아니라 여주라는 걸 인정할게. 엄마 아빠 보러 갈래요? 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아프면 알아서 의원을 찾아야지. 내가 의사인가? 내가 한번 보면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결국 저는 갔습니다. 왜냐하면 김민서가 저를 보호하려다 심하게 다쳐서 아직 퇴원하지 못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돈이라는 초능력 덕분에 박민주는 위험을 넘겼고 며칠 전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제가 천천히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깨어 있었고 제 불효자 아들이 아빠에게 죽을 먹여주고 있었습니다. 왜 이 방이야? 내 돈이면 최소한 VIP 스위트룸이어야지. 박서준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틀 전에 엄마가 내 카드 다 정지시켰잖아. 엄마가 우리 보러 안 오면 아빠 약도 끊길 거야. 저는 경악했습니다. 박민준 돈 없나? 아빠가 이제 막 깨어나서 카드 비밀번호를 모른대. 이 병실은 우리 아들이 허리띠까지 팔아서 얻은 거야. 엄마가 조금만 더 늦게 왔으면 아빠 죽도 못 먹었을 거야. 저는 민망해서 코를 극적였습니다. 온다고 왔잖아. 돈이라는 초능력의 도움으로 박민주는 VIP 특실로 옮겨졌습니다. 서두르는 바람에 아무도 사진기자의 등장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박민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최소한 서로 욕이라도 했는데 이제는 싸움도 끝난 후였습니다. 관계는 이전보다 더 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얼굴은 여전히 잘생겼습니다. 40살이 넘었지만 여전히 30살처럼 보이고 여전히 멋있습니다. 봉황 같은 눈매는 살짝 치켜 올라갔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잘생겼습니다. 저는 마사지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절뚝거렸지만 그는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와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계속된다면 저는 더 이상 유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민준, 당신이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는 평화롭게 끝낼 수 있어. 이렇게 할 필요 없어.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박민준의 눈가에 즉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허정아, 나를 싫어하면서 왜 처음부터 나를 후원하겠다고 고집했어? 나를 모욕하기 위해서라면 왜 나랑 결혼했어? 저는 박민준의 말에 날아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무슨 후원, 무슨 모욕. 이렇게 대단하게 행동하다니. 그 억울해하는 표정은 뭐야?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묻혀있던 기억들이 갑자기 저를 덮쳤습니다. 알고 보니 예뻐지는 것과 부자가 되는 것 사이에서 저는 변태가 되기를 택했습니다. 대학 입시 후 박민준의 집안은 파산했습니다. 그는 명문대에 합격했지만 돈이 없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양심 없는 연예 기획사에 속아 거액의 위약금 계약을 맺었고 이미 어려웠던 집안은 더욱 곤궁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파티에서 술 시중을 드는 박민준을 보았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의 천재가 스스로를 망치고 타락했다고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넘어진 적에게는 절대 봐주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저는 그를 비꼬고 모욕했습니다. 이 박민준이라는 놈은 그런 수법에 전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어두운 계단 모퉁이로 밀어붙이고 열정적으로 키스했습니다. 저는 그를 때렸습니다. 돈만 주면 뭐든지 할 수 있단 말이지. 박민준은 비통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돈을 주면 나는 너를 위해 뭐든지 할 거야. 그 당시 박민준은 뛰어난 외모 덕분에 한 드라마에서 조연을 맡아 약간의 명성을 얻었고 기획사는 그 기세를 몰아 그를 몸팔러 내보냈습니다. 저는 그의 타락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박민준은 저의 날카로운 말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손목에 키스하며 비굴한 목소리로 간청했습니다. 허정아, 나를 후원해줘. 저라는 푸른 사다리 덕분에 박민준은 구설수가 많은 연예계에서 순항하며 더럽혀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많은 영화의 투자자였습니다. 박민준은 단번에 정상에 올랐고 시제와 영재를 거머쥔 후 완전히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뒤에서 금주로서 그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모든 것을 강탈했습니다. 저는 정말 잔인한 악역이었죠. 후원자와 후원받는 작은 스타 시작이 이렇게 더러웠는데 나중의 관계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겠어요. 저는 박민준을 사랑하면서도 미워했습니다. 제 관점에서는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강요당했기 때문에 당연히 저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모든 요구와 행동은 그에게 족쇄와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 박민준은 경력 때문에 바빴습니다. 저에게 무한한 돈이라는 초능력이 있었지만 저는 예민하고 나약해져서 산후우울증에 걸릴 뻔했습니다. 박민준은 절정의 경력에서 2년 동안 은퇴하고 아이를 돌봐야 했습니다. 그 후 그는 다시 돌아와 처음부터 시작하기 위해 엄청난 압력을 견뎌야 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그는 숨기지 않았고 그 때문에 수많은 팬을 잃었습니다. 저는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박민준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저는 돈을 던져 해결했습니다. 박민준은 자신의 실력에 의존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봉황 같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돈 쓰는 것 말고 뭘 할 줄 아는데. 웃기네. 내가 돈 쓰는 것 말고 뭘 더 할 줄 알아야 해. 박민준은 학창 시절부터 이런 성격이었고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 둘은 이렇게 사이가 나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처음부터 제가 강요했지만 이 녀석은 충분히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상식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그에게 후원받으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고 저와 결혼하라고 강요한 것도 아닙니다. 이제 와서 피해자 연기를 하면서 누구에게 체면을 세우는 거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면 헤어지면 되지 그 사람이 없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질척거려? 억지로 씹는 열매도 그렇게 여러 해를 씹었으니 더 이상 씹을 수 없다면 그만 씹으면 되지. 누가 그에게 빚진 것도 아닌데. 저는 차갑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당신을 놓아줄게.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를 보낼게. 박서준은 문에 서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씻은 도시락통이 바닥에 떨어져 큰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설거지하러 갔다 왔는데 왜 갑자기 한부모 가정이 되려고 하는 거야? 저는 그를 곁눈질하며 덧붙였습니다. 아이 양육권은 너한테 넘겨줄 수도 있어. 나는 필요 없어도 돼. 하지만 며느리는 내 거야. 박서준은 무너졌습니다. 엄마, 저 다 컸어요. 박서준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설거지하러 갔다가 왜 버림받은 아이가 된 거야? 분명히 두 사람이 싸우고 이혼하는 건데 왜 아내도 잃고 카드도 정지된 거지? 엄마가 필요 없는 이 아들의 마음속 절규가 들리나요? 박민준의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뜨거운 뉴스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랐습니다. 박민준과 허정아 결혼. 연예계에 사라진 전설 박민준과 그가 숨겨온 아내가 바로 허정아. 그리고 비공식 소식에 따르면 허정아가 교통사고를 당한 날 함께 다친 사람이 바로 박민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민서는 소설 속 여주인공이야. 시아버지는 전설, 시어머니는 억만장자의 딸, 자신은 영화배우, 유일한 단점은 존재감 없는 무미건조한 남편이라니. 맙서사 소설도 이렇게는 못 쓸걸. 허 이모야말로 소설 속 여주인공을 맡은 사람 아니야? 그때 박민준 오빠가 결혼 발표했을 때 대상 받은 직후였는데. 수많은 팬들이 기절해서 구급차까지 불러야 했다고. 이 가족은 아무나 데려와도 소설 속 주인공이네. 박 대표님도 어쨌든 대표님인데. 박 대표님은 마음속으로 비통하게 절규하고 있어. 고맙습니다. 저는 버려진 아이입니다. 20살에 엄마한테 카드 정지당해서 허리띠까지 팔아야 했어요. 심지어 아내까지 엄마한테 뺏겼다고요. 한편 프로그램은 갑자기 다음 회부터 5쌍의 시어머니와 며느리 커플을 한 장소에 모아 촬영하고 서로 경험을 교환하고 함께 발전하도록 돕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거창하게 말했지만 사실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커플이 대립할 때 시청률이 가장 높다는 것을 보고 밤늦게 규칙을 바꾸어 화제성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프로그램 3회차 촬영이 시작되었고 갈등과 경쟁도 시작되었습니다. 한물간 이군 여배우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를 위해 요리를 했습니다. 이는 연쇄 반응을 일으켰고 주방의 가스레인지는 연기가 날 뻔했습니다. 임수미도 자신의 현명하고 착한 며느리 이미지를 되찾기 위해 이를 악물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때 저는 미용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김민서가 일어나 보니 다른 팀들은 이미 식사를 마쳤고 그녀는 저를 위해 아침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보고 미리 재료만 손질해 놓고 제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저는 정오가 넘어서야 겨우 일어났고 다른 팀들은 이미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까지 다 끝낸 후였습니다. 제가 깨어난 것을 본 김민서는 대본을 보다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아침에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아이들은 가르치기 쉬워. 나는 이 애교 넘치는 목소리에 완전히 반했어. 역시 아들을 필요 없다고 선택한 건 옳은 선택이었어. 잘 잤니? 우리 집 셰프도 왔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광동 요리 셰프를 데리고 왔는데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 제 말이 끝나자 날렵한 한 언니가 작은 찜통 몇 개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바쁘게 움직였고 쓸데없는 동작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김민서가 따라준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허 이모이 이동식 셰프, 돈만 충분하다면 어디든 마법의 문이 열립니다. 재벌가 셰프는 심지어 요리 유파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씨 가문의 며느리는 요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사실입니다. 나는 못생긴 남주랑 결혼할 테니 제발 시어머니는 허 이모가 되게 해주세요. 하늘이 밝아졌어. 이런 환상들은 사라지게 해줘. 허 이모의 남편은 박민준 아시아 최고 미남인데. 들어봤나? 박 대표는 능력이 평범할 수 있지만 절대 못생기지는 않았어. 제가 따뜻한 물 한 잔을 다 마시자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양은 많지 않았고 정교함과 품질에 중점을 두어 충분히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채소 씻었니? 손 다 망가졌겠다. 오후에 손 마사지 받으러 가자. 김민서는 놀랐습니다. 이런 섬세한 관심에 익숙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채소 씻은 것뿐인데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황제 새우 딤섬을 한 입 빼어 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난스럽다니. 너 박서준이랑 살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았던 거야? 이건 일상생활에서 흔히 있는 일이야. 빨리 익숙해지는 게 좋아. 앞으로 나랑 같이 살면 이게 아주 평범한 일상이 될 거야. 그렇습니다. 며느리 양육권을 얻으려는 제 계획은 절대 죽지 않았습니다. 점심 상황은 정말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이군 여배우는 아침 5시부터 일어나 부엌을 지키고 있었고 나머지 팀들은 배달 음식을 시키거나 식당에 가서 먹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각자의 일에 바빠졌습니다. 특히 바쁜 스케줄을 가진 인기 여배우는 촬영 시간 틈틈이 영화 촬영장으로 가서 몇 장면을 보충 촬영해야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시어머니는 불쾌해했습니다. 평소에 바쁜 건 그렇다 치고 리얼리티 쇼에 나와서까지 일을 해야겠어. 나 늙은이를 여기 혼자 남겨두고 가면 어떻게 돼? 여배우는 무력하게 말했습니다. 영화가 곧 검열에 들어가야 해서요. 저녁에 바로 돌아올게요. 맛있는 저녁 사드릴게요. 나도 그 밥 없어서 굶어 죽을까? 너 그렇게 살면 언제 아이 낳을 건데? 엄마 왜 또 그 얘기 하세요? 저는 지금 경력의 전성기인데. 경력의 전성기면 가족은 내팽개쳐도 돼. 너 그렇게 바쁜데 한 달에 몇 번이나 집에 와. 남편을 집에 혼자 두고 기다리게 하는 게 말이 돼. 여배우는 더 말하려다가 시어머니에게 말을 잘렸습니다. 경력의 전성기 같은 소리 하지 마. 김민서는 영화배우인데도 은퇴하고 집에서 남편이랑 잘 살고 있잖아. 그 사람이 지금 한물간 사람이야? 아하하, 또 우리 민서 이름을 부르네. 알고 보니 민서가 다른 시어머니들 마음속에 그렇게 좋은 인상을 남겼나 보네. 안타깝게도 아무도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네. 너는 김민서와 더 많이 교류해야 해. 그 사람이 경력과 가정을 어떻게 양립시키는지 배우라고. 그 사람은 프로그램에 나와서 시어머니랑 함께 있는 것에 집중하잖아. 너희 집이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잖아. 나도 허 이모처럼 매일 너를 데리고 관리받으러 갈 수 있어. 아하, 돈 얘기 나오니까 신나네. 민서야, 내일 엄마랑 보석 고르러 가자. 곧 영화제잖아. 복귀 후 첫 레드카펫이니까 엄마가 복귀 축하 선물로 사줄게. 저는 김민서의 일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녀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 이름 언급하지 마. 그 여배우의 시어머니는 약간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김민서가 그렇게 빨리 복귀할 줄이야? 바쁘겠네. 언제 아이 낳을 계획이니? 김민서는 이 고전적인 질문에 어색하면서도 예의 바른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연의 흐름에 따르게요.
아이가 필요할 때가 되면 생기겠죠. 쓸데없는 말만 늘었네. 제 며느리에게서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자 그 여배우의 시어머니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모도 계획 없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가 낳는 것도 아닌데. 차 안에서 김민서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손주 안 보고 싶으세요? 무슨 손주야? 나도 아직 어린애인데. 나는 안 봐. 너희 둘이 낳으면 나는 안 도와줄 거야? 그럼 낳고 싶지 않으면요? 문제 없어. 박서준이 정관 수술을 하면 돼. 김민서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제 말에 박서준은 쓰레기이면서도 정관 수술까지 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즐거웠습니다. 아들의 삶은 완전히 무시하고 그들이 서로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번 영화제에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4명의 여배우가 모두 초대받았습니다. 물론 이런 큰 행사에 유명하든 아니든 모두 참석하려고 노력합니다. 다만 등급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이군 여배우는 한물 같지만 한 영화의 조연으로 참석했습니다. 인기 여배우는 처음으로 영화 주연을 맡았습니다. 유미는 사회자로 초대받았습니다. 그리고 피아니스트인 임수미는 어떻게든 영화제 초청장을 얻어 참석했습니다. 네티즌들은 그녀의 초청장이 게스트석이 아닌 관객석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올해 영화제는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였기 때문에 아예 별도의 주제로 다루어졌습니다. 주요 내용은 여배우들이 레드카펫에 오르기 전 비밀스러운 준비 활동을 공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두들 제가 김민서를 호화로운 보석 전시장으로 데려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경매장으로 데려갔습니다. 댓글창은 즉시 열광했습니다. 이모 파트는 내가 상류층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유일한 창구야. 이모의 삶은 내 인생의 꿈이야. 이모 뭘 사려고 하는 거야? 김민서도 돈을 많이 벌었지만 국제 경매장에 처음 와서 목록에 있는 숫자를 보고 다른 행성에 온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어머니 그냥 레드카펫에 가는 건데요. 이렇게 비싼 보석을 할 필요 없어요. 저는 덤덤하게 웃었습니다. 익숙해져야 해. 내 보석함에는 가장 비싼이라는 개념은 없고 더 비싼만 있을 뿐이야. 내 며느리가 이 정도 수준으로 하면 보석 수집가들은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니겠어. 시장에 남아있는 것들은 이미 최고급이 아니야. 진짜 최고급은 이미 오래전에 금고에 깊이 숨겨져서 아무도 쉽게 볼 수 없어. 귀한, 거시한 사람들이 아무리 원해도 살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것을 말하는 거야. 아무래도 김민서는 아직 자기가 시집온 집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네. 이건 전부 박서준 탓이야. 이때 실시간 검색어도 폭발했습니다. 이모 14억 보석 이모 맞춤 드레스 이모는 스타일리스트의 달인원을 밤스타 총출동. 하지만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장악한 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그냥 평범하고 따분한 부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지극히 아끼는 것뿐이야. 오늘 밤의 레드카펫은 김민서의 드레스와 완벽하게 어울렸습니다. 어쨌든 이건 큰 시상식이었고 제 훌륭한 며느리는 심사위원으로 초청받았습니다. 볼수록 제 쓸모없고 전 여자친구와 얽힌 아들이 그녀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제작진은 시어머니들을 위한 관객석 티켓 몇 장을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며느리들이 일할 때 얼마나 빛나는지 직접 보고 그들의 큰 매력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였죠. 어쨌든 김미나 씨는 체면을 다 구겼으니까요. 임수미는 어떻게 레드카펫에 발을 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피아니스트이고 기껏해야 예능 스타일뿐인데 왜 영화제 레드카펫에 나온 거죠? 레드카펫에 나온 것만으로도 모자라 임수미는 경험이 없어서 한 발짝 떼고 3번 멈췄습니다.
기자들은 그녀를 몰랐고 유명하지 않은 사람의 사진은 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라이브 스트리밍 카메라는 그녀를 계속 비추었고 보는 사람들은 민망해졌습니다. 프로그램 댓글창은 거의 조롱으로 가득했습니다. 왜 저래? 귀국하자마자 청순한 예술가 천재 피아니스트 이미지 구축하려고 했잖아. 나이도 어리지도 않은데. 김민서와 대결하고 싶으면 자기 실력부터 고려해야지. 김민서는 이미 2개의 영예로운 영화배우상을 받았다고. 그냥 하이소사이어티를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 것뿐이야. 그런데 재벌가가 박 대표가 아니라 허 이모였네. 레드카펫 후 여배우들은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분장과 헤어스타일을 정돈하고 드레스를 갈아입었습니다. 임수미는 다시 한번 서럽게 눈물을 흘렸고 심지어 자신을 따라온 기자를 문밖에서 막았습니다. 그녀에게는 개인 분장실이 없었고 올 공간도 없어서 아무도 없는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김민아 씨는 포기하고 카메라를 보며 껄껄 웃었습니다. 아이들이 감정 기복이 있으면 그냥 내버려둬. 우리는 그들에게 충분한 시간과 자유로운 공간을 줘야 해. 사실 그녀가 찾은 곳이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오늘은 모두가 너무 바빠서 그녀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을 뿐이었죠. 저는 김민서를 찾으러 갔을 뿐이고 그녀의 울부짖음을 들을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녀는 오빠 오빠라고 계속 부르는 거야? 이건 안 들을 수가 없지. 증거를 찾아야 해. 그리고는 당당하게 돈 먹는 하마 박서준을 집에서 쫓아내야지. 서준 오빠 저 정말 오빠가 보고 싶어요. 오빠가 제 옆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오빠한테 줄게요. 프로그램 촬영 끝나면 제가 오빠한테 줄게요. 그때 제가 시간과 장소를 미리 알려줄게요. 저는 핸드폰을 꽉 쥐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박서준에게 전화해야 할까? 그는 정말 은혜를 모르는 놈이었습니다. 그가 김민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용납할 수 있지만 결혼 생활 중에 불륜을 저지르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박민준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관계가 그렇게 긴장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단지 그에게 너무 많은 연문설과 너무 많은 팬들이 있었을 뿐이었죠. 저는 너무 부자여서 사랑에 대한 득실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은빛 반짝이는 이너 드레스를 입은 김민서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물처럼 반짝였고 목에는 어제 경매에서 낙찰받은 초대형 푸른 사이아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 김민서는 정말 예뻤습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존재에게 자연스럽게 호감과 동정심을 느낍니다. 예전에 제가 박민준이 수렁에 빠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것처럼 저는 김민서가 실패한 결혼 생활에 얽매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다 들었어. 김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가요. 일단 레드카펫에 오르고 무대에 오르면 그녀는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기 위해 태어난 큰 별이었습니다. 그녀는 영화 역사에 이름을 남길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아직 얼굴도 드러내지 않은 놈에게 신경 쓸 필요가 없었죠. 영화제 후 저는 김민서의 눈가에 남아있는 슬픔을 보았습니다. 정말 그 빌어먹을 박서준이 도대체 어떻게 김민서와 결혼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행 갈래? 제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여행이요. 최근에 일은 안 받아서. 어머니 어디 가시려고요? 바다로 가자. 너 기분 전환시켜줄게. 김민서도 조금 놀러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이미 영화배우상을 받았고 그 뒤에는 수많은 작품들이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예계에서 유명한 노동 모범이었습니다. 심지어 결혼도 시간을 쪼개서 한 것이었죠. 이제 겨우 시간이 생겼으니 밖으로 나가서 자신을 풀어주는 것이 좋았습니다. 사실 그녀는 많은 곳을 여행했지만 진지하게 여행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네, 좋아요. 어머니 고마워요. 언제 가요? 열흘 후에요. 9, 8, 7, 6. 하늘에서 큰 굉음이 울렸습니다. 헬기가 천천히 착륙했습니다. 저는 김민서를 헬기로 끌어올렸습니다. 김민서는 아직 반응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짐 못 챙겼어요. 필요 없어. 모든 게 다 있어. 이것이 바로 돈이라는 초능력이었습니다. 여행은 즉흥적으로 떠나는 것이죠. 정말 즉흥적으로 떠났습니다. 저와 김민서가 섬으로 여행을 가자 제작진은 이전 회차의 인기를 이용해 마지막 회 촬영 장소를 섬으로 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각 커플의 남편들도 모두 초대했습니다. 고맙긴 한데 전혀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투자자에게 연락해서 자본을 회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민망했던 사람은 임수미였습니다. 제작진이 초대한 사람이 바로 김민아 씨의 아들이었고 그는 얼마 전에 이혼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보며 눈만 끔뻑거렸고 어떻게 불러야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몇 회 전만 해도 시어머니 며느리라고 다정하게 불렀는데 마지막 회에는 온 가족이 함께 출연하고 이제 임수미가 갓 이혼하고 두 아이가 딸린 남자와 감정 연기를 해야 하는 건가요? 배를 띄울 만한 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박민준을 만나는 것도 매우 어색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보냈는데 이제 와서 화목한 가정 연기를 해야 하다니. 박서준과 김민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서준은 엄마를 돌보느라 얼굴이 헬쑥해졌고 김민서는 차가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댓글창에는 이 가족의 두 커플이 모두 이혼한 부부처럼 어색해 보인다고 난리였습니다. 사랑 없는 재벌 결혼이네. 그래도 외모는 잘 어울리네. 이 가족은 모두 각자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네. 박민준 오빠가 몇 년 동안 영화를 안 찍었는지 아는 사람 있나? 영화 배우가 언젠가 복고할까? 잘 모르겠네. 김민서도 복고하는데 박 대표도 프로그램에 나왔으니 영화 복고도 멀지 않았을까? 박 대표님도 잘생겼는데 왜 아무도 칭찬 안 해? 박 대표님은 혼자 있을 때는 괜찮지만 부모님 옆에 있으면 마치 시골 지주 아들처럼 어리숙해 보여. 박서준은 혼자서 20대 초반에 부모님의 이혼을 직면해야 하는 비극에 빠져 있었고 심지어 아내까지 자신에게 신경 쓰지 않아 얼굴이 침울했습니다. 원래 저와 김민서는 휴양을 위해 이곳에 왔는데 이제는 추가 근무를 하는 것과 다름없었고 심지어 박민준과도 마주해야 했습니다. 분위기는 조금 무거웠고 임수미는 또 끼어들고 싶어 했습니다. 서준 오빠, 이 옷 기억나? 지금도 저한테 잘 어울리나요? 오늘 그녀는 일부러 그들의 고등학교 교복 셔츠를 입고 왔습니다. 수라장이 다시 재회하는 장면이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미 화가 났습니다. 김민서는 즉시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 결과 그 멍청한 박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름다워. 임수미의 눈은 기쁨으로 빛났습니다. 그녀와 박서준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었습니다. 박서준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고 볼수록 김민아 씨를 닮았습니다. 아름답지 않을 수가 없지. 김민아 이모가 나한테 300만 빚졌는데. 분위기는 침묵했습니다. 임수미는 말을 더듬으며 감추려 했습니다. 서준 오빠 무슨 말이야? 300만이라니. 우리 관계는
그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박서준이 말을 잘랐습니다. 어쨌든 20대 초반의 젊은이인데 눈을 부릅뜨고 말했습니다. 너 졸업하고 나한테 유학 자금으로 300만 빌렸잖아. 차용증에 분명히 서명하고 도장까지 찍었지. 이거 법적 효력이 있는 거야? 며칠 전에 프로그램 끝나면 갚겠다고 했는데 전화할 때마다 딴소리만 하잖아. 내가 돈 떼먹으려고 하는 줄 알았어. 안 갚으면 소송할 준비나 해. 임수미는 화가 나서 도망갔습니다. 박서준은 뒤를 돌아보았고 세상의 눈이 자신을 노려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제가 걔랑 연락한 건 걔가 나한테 돈 빚져서 그런 건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급하지 않아서 안 받았는데 이제 엄마가 내 카드 다 정지시켰잖아요. 이 돈 안 받으면 진짜 찬바람만 마셔야 해요. 왜 재수 없는 일은 한꺼번에 다 오는 거야? 이제 와서 돈 달라고 해도 안 주잖아. 이자가 높지도 않고. 저는 모든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아빠한테 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 정 안 되면 아내도 있는데. 민서는 포브스 잡지에도 이름이 올랐다고. 20대 젊은이가 아내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빠한테 달라고 하면 기생충이잖아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엄마한테 받는 건 기생충 아니야? 박서준은 실실 웃었습니다. 엄마는 아니죠. 엄마는 제 여동생 같아요. 저는 그를 때렸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박서준의 이 지능이라면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이 뇌는 누구를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박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박민준은 고개를 들지 않고도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았습니다. 학창 시절에 나는 전교 1등이었어.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성적이 나빴던 것처럼. 박서준도 전교 1등이었어. 공부를 잘한다고 IQ가 높은 건 아니고 IQ가 높다고 EQ가 높은 것도 아니야. 그래, 난 IQ랑 EQ 둘 다 높아. 그런데도 20년 동안 내가 너를 짝사랑하는 걸 몰랐네. 저는 표정 없이 말했습니다. 짝사랑은 남들이 모르게 하는 거 아닌가? 말도 안 돼. 아마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프로그램이 해결해준 유일한 문제는 김민서와 박서준 사이의 오해를 풀어준 것이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박서준은 왜 자신의 카드가 정지되었는지 그리고 왜 아내가 자신에게 차갑게 대하는지 알게 되었고 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임수미를 끊임없이 비난했습니다. 자신이 그녀에게 순수한 이미지를 망쳐버렸다고 느꼈습니다. 그 당시 그는 풋풋한 젊은이였는데 임수미를 몇 주 만에 알게 되었고 그녀는 그의 용돈을 모두 털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의 얼굴에 키스하고 싶어 했습니다. 더 나쁜 것은 그녀가 자신을 더럽혔다고 느끼게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일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당연히 불가능했죠. 그래서 박서준은 단호하게 헤어지기로 결정했지만 경험 부족으로 인해 300만을 빚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임수미와 연락을 끊지 못했고 아내는 그 때문에 화가 나서 멀어졌습니다. 300만이라니. 쉽게 포기할 수 없었죠. 나중에 그 돈을 회수할 권리가 김민서에게 넘어가자 임수미는 급하게 돈을 갚고 모든 연락처를 삭제했습니다. 저는 마치 시간 여행 임무를 완수한 것처럼 갑자기 18살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었는데 눈을 뜨자 젊고 잘생긴 박민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세상에 언제부터 그가 내 짝이 된 거야? 박민준은 눈썹을 치켜 올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선생님한테 자리 바꿔달라고 했어.
저는 경계하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꿍꿍이야. 그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내가 나를 보지 못하니까 밝은 곳으로 와야지. 더 이상 몰래 하지 않을 거야?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습니다. 너 예전에 나한테 후원받고 싶다고 했던 거 기억나? 박민준의 얼굴은 즉시 굳어졌고 이를 갈았습니다. 아무래도 미래의 아내를 쫓는 길은 여전히 험난해 보였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모든 실수를 피하고 허정아의 곁에 설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리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궁금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멍청한 아들이 아내의 화를 풀어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제가 박서준을 낳지 않았다면 김민서는 여전히 제 며느리일까요? 저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박서준을 낳을 거라고 확신해. 제 옆에 있던 사람은 어깨를 으쓱하며 깊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확신할 수 없어. 한 번 더 해보자. 이 녀석은 아직 학생인데도 진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 가족은 떨어질 수 없을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서준은 멍청하지만 진심이었고 김민서는 유능하고 온화했습니다. 그리고 박민주는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를 끈기 있게 쫓고 있었습니다. 이 가족은 볼수록 우습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호한 것들을 제쳐두고 현재를 즐기기로 했습니다. 300만은 성장을 위한 학비로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미래의 어느 날 저녁에 온 가족이 식탁에 모여 앉았습니다. 웃음소리가 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민서는 시어머니에게 음식을 떠주면서 몰래 박서준을 째려보았고 그 멍청한 아이는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활짝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무심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마도 행복은 그런 것이 아닐까? 시끄럽고 떠들썩하지만 동시에 따뜻하고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가족이 앞으로도 유머러스하고 달콤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의견 감상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좋아요와 공유 구독을 눌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